이번엔 전략 플러스 시간입니다. 앰플리파이 ETF 한동훈 상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앰플리파이 ETF 한동훈입니다. 네, 최근 미국 경제 그리고 증시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 화근은 지난주 발표된 경제 데이터였었죠. GDP 그리고 PCE 물가 지표 이 참 아리송하게 나왔는데 이 일각에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하고 있거든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과 근원 소비자 지출 PCE 지표가 모두 예상치를 벗어났죠. 1분기 GDP 성장률이 1.6%를 기록하면서 예상치 2.5%보다 한참 미달했고요. 22년도 코로나 시절 마이너스 성장률 이후에 기록한 아주 최저치였습니다. GDP 성장률이 부족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70%를 GDP의 70%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가 부진했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수출 부진, 수입은 증가했던 것 때문에 GDP 성장률이 부진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페드 입장에서는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긴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같은 날 발표되었던 PCE 지표,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 지표를 보면서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이 PCE 지표가 전분기 대비 3.7% 상승했고요. 특히 에너지와 주거를 제외한 코어 PC 지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 네,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예상치가 2.6%보다 훨씬 높았죠. 미국 경제에 있어서 소비 지표가 개인 소비가 아주 중요한데 두 지표를 통해서 개인 소비 성장은 둔화됐지만 개인 소비 물가는 올라갔다는 사실은 아주 반갑지 않은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 둔화를 우려하는 리세션이 합쳐진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 같은 경우도 미국 경제가 1970년도에 있었던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 그 모양 형태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다임은 연착륙 가능성이 낮다. 그러면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뭐 스태그플레이션 실제 발생 가능성 자체에 대해서는 월가에서도 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발표된 지표만 보면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말 내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을 본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향후에 나올 데이터를 조금 더 봐야겠죠. 일단 현재까지 발표된 것만 보면은 고용 지표는 여전히 견조합니다. 3월 실업률이 3.8%였고요. 다음 주에 또 발표되는 4월 실업률이 중요한데 현재 예상치는 3.8%로 동일합니다. GDP 개인 소비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어서 우려감이 나와 있는데 1분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입이 전분기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났거든요. 7.2% 늘어났는데 특히 서비스 쪽은 9%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 서비스가 크게 늘어났던 서비스 수입이 늘어났던 것은 결국은 강달러를 바탕으로 해외 여행 수요가 많았다는 점, 그 외 해외에서 지출이 컸다는 점을 봤을 때 개인 소비가 해외에서 이루어졌다는 걸로 저희가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결국 GDP는 줄었지만 소비 자체가 위축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물가 측면에서도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주거 비용인데요. 인플레이션의 3분의 1 이상이 현재 주거 비용의 상승 때문에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만 CPI 주거 비용 산정 방식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정확하게 현황을 반영하고 있는가, 약간 딜레이 되어 건 아닌가라는 의문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3월 CPI 내 주거 비용 물가가 5.7%를 기록했는데 부동산 업체 진로우에서 발표하는 3월 렌트 상승률은 3.6%로 5.7%는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주거는 생각보다는 좀 나쁘지 않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만 4월 달 한 달 동안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지정학적 위기가 반영이 되었을 것이고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물가가 좀 낮아졌는지 쿨다운 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좀 여전히 의문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페드와치에서 전망한 금리를 보면은 올해 9월 금리 인하를 여전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동결 가능성이 일주일 전에 32%에서 현재 42%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쨌든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자체는 조금 낮아 보이지만 그래도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합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 그리고 투자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시장이 접어든다면은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주식 채권 시장의 변동성, 즉 하락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저희가 찾아야겠죠. 또한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가격 수혜를 받는 상승의 수혜를 받는 뭐 귀금속, 에너지, 커머디티, 유틸리티, 홈 빌더, 리츠 같은 경우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ETF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 ETF는 이제 DBC입니다. 물가 상승의 수혜를 받는 것이 바로 커머디티죠.
에너지, 귀금속 같은 이런 커머디티가 수혜를 받는데 이 DBC 같은 경우는 14종의 커머디티 선물 가격을 추종하는 ETF입니다. 해당 ETF는 다만 선물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선물 만기 때 만기 연장을 위한 롤오버 진행할 경우에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NDV입니다. NDIV인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커머디티 관련된 기업들에 투자하는 기업인데 그중에서도 이 기업들 중에서 분배율이 3% 이상인 배당이 3% 이상인 기업에 하다 보니까 천연자원 배당형 ETF입니다. 현재 분배율은 etf.com 기준으로 6.3%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스완이라는 ETF입니다. SWAN. 이거는 100조인데 보통 블랙스완이라고 하죠. 블랙스완은 금융산업에서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발생하는 것을 블랙스완이라고 하는데 이 스완 ETF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미국채 10년물에 90%를 투자하고요. 나머지 10%는 S&P 500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1년 이상의 장기 콜옵션을 매수한 전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발생 시 안전자산을 작용하는 미국채에 투자함과 동시에 콜옵션 매수를 통해서 시장의 하락 손실을 조금 줄여주는 그런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네, 관련 투자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앰플리파이 ETF 한동훈 상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